날씨가 너무 더워서인지 공원에도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그때 무더위 속에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더워서 사람들도 잘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겠어? 덥긴 해도 이 시간이 사람들 시선을 좀 안 받는 시간이라서 더 좋더라고요. 소화불량으로 살이 찌면서부터 일부러 한적한 시간을 골라 운동을 하고 있다는 오지훈 씨. 어떻게든 살을 빼기 위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하루 2시간씩 매일 운동을 해보지만 야속하게도 좀처럼 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녀의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떨어진 소화력과 비만이 고민이라는 그녀의 하루 일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체중부터 확인하는 지훈 씨. 현재 몸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체중은 물론 체지방량과 내장지방 지수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 허리 둘레도 측정해 봤는데요. 여성의 기준치보다 무려 10인치 이상 더 큽니다. 몸무게 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살을 빼야겠구나. 좀 많이 심각하구나. 아무리 해도 이렇게 운동도 해보고 해도 참 효과가 없는 게 좀 안타깝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내장지방. 지훈 씨의 경우 특히 소화불량으로 인해 복부 비만이 심각했는데요.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요요에 점점 지쳐만 갑니다.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비만은 물론 무기력한 날들이 이어졌는데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귀찮고 자존감마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소화효소 부족에서 시작된 비만의 고통은 쉴 틈을 주지 않고 또 다른 질병을 몰고 왔습니다. 제가 당뇨가 왔어요. 그래서 고지혈도 같이 왔는데요. 제가 늘 이 당뇨 수치를 틈틈이 체크해야 돼요.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고 혈당을 확인하지만 비만을 몰고 온 소화력 감소는 합병증의 공포까지 키웠습니다.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오니까 합병증도 걱정되고 불안하죠. 살을 빼려는 의지와 노력은 그 누구보다 강한 지훈 씨. 잠시도 가만히 누워있는 법이 없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 소화도 시켜보고 칼로리도 태워봅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찾아오는 기분 나쁜 통증 때문에 괴로운 그녀. 지금 소화가 안 되고 얹힌 것 같은 느낌으로 늘상 이러니까 항상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상생활도 잘 집중이 안 되고 늘 이렇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소화불량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시로 찾아오는 불쾌한 더부룩함. 통증과 불편감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소화제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제는 눈앞에 소화제가 없으면 불안할 정도라는데요. 증상에 따라 먹기 위해 사놓은 약이 늘어가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예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 점심 식사 준비를 해보는데요. 소화가 잘 될 만한 음식으로 결정한 오늘의 점심 메뉴는 닭가슴살 샐러드. 체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샐러드 양. 게다가 영양소도 영 부족해 보이는데요. 살이
살이 빼는 것도 빼는 거지만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먹는 종류도 적어지고 제한이 되더라고요. 소화 효소가 부족하고 비만까지 오면서 먹는 즐거움은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매일 2시간씩 운동하며 샐러드를 먹는데도 살은 빠지지 않고 더부룩하고 답답한 소화불량도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얼마 먹지 못하고 다시 복통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또 소화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소화 기능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 같다는데요. 소화제를 먹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하루에 5-6번 소화제를 먹게 되더라고요. 반복적으로 달고 사는 소화제. 과연 문제는 없을까요?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서 소화제를 한두 번 복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에는 위장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소화불량과 과민대장 증후군, 당뇨병에 고지혈증까지 온갖 염증성 질병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지훈 씨. 이제는 해결책을 찾고 싶다는 그녀와 병원을 찾아 다양한 검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를 보니까 소화효소의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혈액 검사를 통한 소화효소의 수치를 봐도 정상 기준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적외선 체열 검사 결과를 봐도 복부 부분이 파랗게 보이죠. 소화효소의 양이 줄어들면서 위장이 운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비만을 비롯한 질병의 시작이 소화불량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이러니까 앞길이 막막합니다. 소화효소 부족이 소화불량과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체내 효소가 부족하면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체중 증가와 각종 소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효소가 없으면 체내의 영양소나 비타민이 아무리 풍부해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내 소화효소는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는 중년 이후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효소량은 감소해 노인이 되면 젊은 성인의 3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결국 소화효소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태우는 대사효소까지 끌어다 쓰게 되는데요. 이것이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 신진대사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은 몸속에서 부패되어 독소로 변하고 염증까지 일으켜 만성 염증 상태인 비만을 가속화시킵니다. 입에 당기는 달콤한 탄수화물의 유혹은 소화불량과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심각한 탄수화물 중독에 빠져 있는데요. 밥이 주식인 한국인의 탄수화물 섭취 비율은 약 63%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냉면, 메밀 등 면 요리를 즐겨 먹는데요. 면 요리는 흰쌀밥 못지않게 탄수화물 함량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년 이후 탄수화물 섭취량은 점점 더 증가하는데요. 이는 복부 비만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